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연금저축보험과 은행 IRP를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이전받은 이제 홍길동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2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4,800포인트 최고점을 돌파했다가 쭉 떨어졌다가 올해 현재 4,7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10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이제 최고치 경신하겠네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월 기준으로 16,600포인트 최고점을 돌파했다가 역시 30% 가까이 빠졌다가 올해 이제 12월 현재 16,2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40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역시 최고점을 경신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을 이제 처음 해보는 이런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중 최고점에서 한꺼번에 거액을 들어가기가 좀 걱정되겠죠. 그죠? 자, 이 차트 보시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결론, 이 4천만 원이 이제 넘어왔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넘어왔다 그러면 5년 운용 후 자산 상황, 추가 적립을 하겠지만 일단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추가 적립금은 없다고 할 때, 자, 주식 100% 공격적 포트폴리오로 S&P 500, 나스닥 100 반반으로 운영하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연평균 수익률 13.15% 설정하고 기말자산 5년 후 기말자산은 7,4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4천만 원이 7,400만 원이 되고 주식 현금 반반 이렇게 하면 그 현금성 자산은 MMF 펀드에 투자한다 그러면 4% 정도 되거든요. 연수익률이. 그러면 이제 연평균 수익률 요렇게 계산해 가지고 8.58%로 설정하게 되면 기말자산은 6,100만 원이 되고 5년 후에. 자, 그리고 이 4천만 원을 12회 1개월 간격으로 이제 분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역시 주식 100% 요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연복리 수익률은 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연평균 수익률로 설정해 가지고 기말자산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7,260만 원이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보셨죠? 자, 어떤 걸 선택할지는 홍길동 이 스스로 판단해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거액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2번을 하거나 3번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은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신청을 해가지고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은행 IRP에서 증권사 IRP로 이전 신청해가지고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정해 볼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1, 2, 3번 요 이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역시 평생 주식을 안 해봤으니 한꺼번에 거액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정액 분할 매수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그랬죠. 12개월에 걸쳐서 매월 1개월마다 4천만 원이면 334만 원 입금해가지고 주식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정액 분할 매수 코스트 에버리징, 먼저 이제 개인연금으로 정액 분할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금액을 12등분 해가지고 특정일에 뭐 매월 특정일에 아래에 이제 두 개 종목 나스닥하고 S&P 500 있죠. 반반 매수하면 되겠다. 3천만 원을 이제 3천만 원은 이제 개인연금이고 1천만 원은 IRP입니다. 그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역시 12등분 뭐 10등분 해도 됩니다. 매월 이제 뭐 10등분 한다고 해볼까요? 10등분 하면 매월 300만 원씩 코덱스 S&P 500 TR과 코덱스 나스닥 100 TR을 반반 150만 원씩 매수하면 되겠죠. 그 매수한 결과가 위에 이제 5년 뒤에 요 금액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주식과 현금성 자산 반반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으로만 놔두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은 주식 100%를 사고 나머지 이제 1,500만 원은 현금으로 그냥 두자니 이자가 안 붙고 붙기는 하지만 약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쉽겠죠. IRP에서는 이제 금리 높은 저축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둘 수도 있거든요. 현재 한 4.01%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연금저축에서는 예금 상품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 예금 금리에 거의 맞먹는 MMF 펀드에 돈을 넣어두면 되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MMF 펀드도 ETF,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ETF로 출시되어
실시간 거래도 가능하다. 올 7월 달에 나왔대요. KB스타에서. 운용보수도 MMF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약 5분의 1 저렴하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 MMF 운용보수는 0.2% 정도 하고 ETF MMF는 0.05% 정도 하대요. 그래서 홍길동은 현금 상자산 1,500만원 이렇게 MMF에 넣어두고 그러면 1일 이자가 0.017% 정도 되거든요. 거의 확정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월 적립기일이 돌아오면 MMF에서 300만원 인출해가지고 S&P 500, 나스닥 100 반반 ETF를 매수하면 되겠다. 종목 예시입니다. ETF MMF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래 하나밖에 안 보이대요. 올해 7월 달에 나왔대요. KB스타에서 나온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 코드 보이시죠? 455890 이걸 검색해가지고 절개찾기에 추가해두고 요거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예시입니다. 예시. 요 상품 설명서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주로 이 MMF는 단기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총보수는 0.05%네요. 1년 기준 수익률은 올해 이제 7월에 상장했으니 지금 한 6개월 됐겠죠. 6개월 동안 2.19%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되면 약 그 4.1% 정도 되대요. 4.1%. 그래서 1년 수익률은 약 4.38% 정도 기대하면 되겠다. 뮤추얼 펀드 MMF의 1년 수익률이 4.11% 정도 되니까 단기 채권에 투자하니 거의 확정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 형식의 MMF를 투자하고 싶으면 그 미래셋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 금융상품으로 펀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MMF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법인용이죠. 이 개인들은 가입 불가해요. 법인용이라고 보이시죠? 개인이 가입하는 거는 이제 연수익률 4.01% 요 이하부터 이제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설명서를 클릭해 보면 1년 수익률은 4.01% 정도 되더라. 그래서 상품 설명서 들어가셔가지고 뭐 기본 정보나 뭐 포트폴리오, 어떤 채권을 담고 있나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제 MMF를 ETF로 투자하는 경우 장점은 저렴한 운용 보수겠죠, 그죠? 0.05% 밖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 보수의 약 5분의 1이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단점은 장중에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한편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주 이렇게 MTS를 쳐다보게 되면 매매 회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MMF를 뮤추얼 펀드로 투자하게 되면 장점은 이제 그냥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 한 번 사두고 다음 달 환매해서 주식 매수할 때까지 MTS는 안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동매매, 충동매매의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운용보수가 한 5배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한 0.27% 정도 차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셋 MTS에서 이 MMF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 매수 방법은 이 MTS입니다. 미래에셋 MTS 메뉴 요 밑에 메뉴 있죠. 메뉴 들어가가지고 연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금융상품 매매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뮤추얼 펀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 ETF는 위에 그냥 이렇게 종목 코드로 검색하셔가지고 어디 갔냐? 종목 코드로 검색하셔가지고 주식 매수하듯이 매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MMF 뮤추얼 펀드로 매수해야 되겠다. 그럼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펀드 검색 MMF 그리고 1년 수익률 높은 순으로 이렇게 쭉 검색하시면 맨 위에 이제 이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품 설명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MMF 펀드 매수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연금저축계좌 투자는 끝입니다. 그죠?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할 것이냐, 적립투자로 할 것이냐, 주식 현금 반반으로 운용할 것이냐, 한꺼번에 다 주식 100% 살 것이냐, 그거는 홍길동님의 선택이고, 이제 IRP, 개인퇴직연금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IRP에서는 안전자산 70%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IRP에서 매수 가능한 안전자산의 종류 1. 공격적 포트폴리오로 주식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아래에 TDF 2050 ETF 이 종목 코드 보이시죠? 역시 상품 설명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상품 설명서 대충 설명을 하자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투자 구성 종목
전 세계 주식 비중이 77.1%네요. 그래서 일단 주식 비중이 77%입니다. 나머지 이제 23%는 뭐 채권이나 뭐 단기 현금성 자산이겠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아주 보수적인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안전자산 30%는 저축은행 예금에 넣어두시면 돼요. 저축은행 예금 검색 방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역시 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메뉴 연금 금융상품 매매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금에서 이 저축은행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해 오시면 됩니다. 역시 수익률 높은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자면 이런 저축은행 1년 예금이자가 4.1%네요. 4.1%. 자, 그래서 이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다. 아래 투자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이자인이 여기에 이제 1천만 원 중 300만 원 넣어두면 되는데 1년 이내에 예금이 이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해가지고 약정된 이 예금이자 수익률을 온전히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IRP에서도 역시 현금성 자산 투자로 MMF 투자가 가능합니다. 방식은 위에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다. ETF로 매매하고 싶으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뮤추얼 펀드로 매수하고 싶으면 펀드 매수하듯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지만 포트폴리오 선택은 여러분 이제 투자 성향을 스스로 이제 잘 알고 있으니 스스로 이제 잘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세장의 이제 꼭대기에서 이 포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안정지향 포트폴리오를 공격지향 포트폴리오로 바꾸고 이 완전 흐름을 거꾸로 타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공포의 약세장 바닥에서 또 이 공격지향 포트폴리오 바닥에서 매도하고 아주 싼 값에 헐값에 매도하고 안정지향 포트폴리오로 또 변경하는 이런 방향을 거꾸로 타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다가는 장기 수익률이 결국 예금이자만도 못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한다는 생각, 자 사팔사팔 해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그런 생각 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한다는 이런 생각, 자 기본적으로 도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이용해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그리고 또는 현금으로, 자 주식이 지금 비싸니 이제 팔고 채권으로 또는 현금 보유하겠다. 자산을 이렇게 주식, 채권, 현금 이리저리 이동시켜 돈 번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월스트리트 세인트 존 보글이 한 얘기입니다. 이 업계에서 50년을 지켜봤지만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라는 말을 명심하고, 자, 10년, 30년 주식 투자해가지고 예금이자 이기기는커녕 손실 안 보면 다행이다. 이 힘든 바닥에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운용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